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요, 문법 스킬 12번째, 바로 특수구문인데요. 우리 지금부터 특수구문 실수하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스킬, 비법 배워보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Part 1, Grammar Checklist, 바로 어순, 특수구문의 첫 번째, 바로 어순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순은 문장의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의 형식에 따라 목적어 또는 보어가 나온다. 이것이 기본 어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 6가지 어순요. 특별한 어순이에요. 특별하다라는 게 미국인한테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요. 시험 영어에서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사실 이 어순 문제를 풀 수 없다. 공무원 시험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이 6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사인데요. 끝에 thing 그리고 또는 body 또는 one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omething, everyone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 않고요. 뒤에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명사 배울 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thing, body, one 같은 경우는 예외의 형태로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enough예요. enough는 충분한 또는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부사인데요. 얘가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수식할 경우는요. 앞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enough가 명사나 투부정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 명사나 투부정사가 enough 뒤에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enough가 보이면요. 얘는 의미상으로 형용사, 부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얘는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enough와 함께 사용된 그 단어들의 순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so하고 such입니다. so하고 such는 되게 얘네들 라이벌 관계예요. 의미가 되게 비슷한 경우도 있고 사실 대시라는 부사절과 함께 사용된다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요. so하고 such는 품사가 달라요. so는 부사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요. such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사실 수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so하고 such가 둘 다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so가 수식하는 단어가 형용사,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일 경우 사실 so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 so가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예외적인 경우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so가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일 경우. 그래서 이 수량 형용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요. 이 so가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즉 so가 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순이 독특한 경우인데요. so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어나 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 독특한 어순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such는 저희가 명사 배울 때 배웠었죠? such 나오고 그 다음에 한정사 나오고 형용사 명사 나온다는 거. 그러면 네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바로 감탄문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how, whose, which 바로 what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감탄문 어스 와러 혁명 주도, how 형부 주동 기억나시죠? 감탄문 뿐만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how, 그리고 whose, which, what도 비슷한데요. how가 절 안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주어 앞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whose도 또는 which도 what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명사절을 이끌 경우 얘네들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독특한 어순의 형태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케이스 5 보도록 할게요. 바로 as입니다. as, 여기서 사용된 as는요. is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되게 독특하게요. 원래 접속사로 사용되는 as가 있으면 절안의 구조가 as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수식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is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절안에 있는 보어, 형용사가 as 앞으로 또는 만약에 부사가 있다면 부사가 as 앞으로 온다라는 게 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6입니다. 바로 동사구에 해당이 돼요. 사명식 동사구인데요. 동사구 같은 경우는 이 동사와 부사가 함께 사용되는데 목적어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이겁니다.
동사와 부사 사이에 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부사 뒤에 오는 게 맞는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온다. 그럼 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온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나와야 되지 부사 뒤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케이스 6 동사구의 어순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구문 중에서 바로 어순에 해당하는 부분 예제 문제를 통해서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틀린 부분이 바로 보인다 라고 하면 바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 뭐부터 시작한다? 바로 첫 번째 문장 구조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they가 주어고요. will be가 동사, likely가 바로 보어, 투부정사 to부터 사실 끝까지 이 투부정사는 누구 수식? 앞에는 likely를 수식한다라는 거죠.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 안의 구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you in mind 라고 하고 웬절이 나옵니다. 웬절 웬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 웬절은 keep 바로 동사 투부정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it이 주어 그리고 come이 바로 동사 그리고 time이 사용됐고요. it comes to time 하면 하나의 관용 표현이죠. 이거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또는 이랬을 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decide 동사 앞에 to 붙었고요.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의미의 삼형식 동사예요.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위치절 위치부터 끝까지가 바로 decide의 목적어절에 나온 명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6가지 독특한 어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Yes, 바로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표시할게요. 바로 위치입니다. 여기 decide의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명사절을 이끄는 which 그리고 whose 그리고 what이 완전한 절과 함께 쓸 때 얘네들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에 대한 문장입니다. 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절이라면 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리포터가 주어라고 쳐. 근데 그 뒤에 아무리 봐도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절에는 언어에는 간결성이 있어서 절은 기본적으로 주로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명사절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주어랑 그 다음에 문장에 있는 주어가 같으면 명사절에 있는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는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절에는요. 바로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가 뭘로 바뀌었다? 바로 투부정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reporter는 뭐였냐면 바로 그 뒤에 take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어 있다가 위치가 이 리포터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장에 있는 주어와 위치 절 안에 있는 주어가 같아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 take 뒤에 있던 목적어 reporters가 위치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자를 리얼 미션에 맡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a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이 명사가 위치의 수식을 받아 앞으로 이동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문장, 내 눈에 익숙하지 않는 문장, 심지어 위치라는 절 안에 주어 동사도 없는 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얘는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다음 part 1 grammar checklist 두 번째 바로 도치입니다. 특수구문의 두 번째 시간 도치죠. 도치라고 한다면 문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된다? 주어 동사로 시작이 된다. 근데 도치가 되면 동사 주어로 바뀐 형태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도치가 되는지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f 생략. 아무 때나 if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언제? 가정법일 때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되고 있죠. 두 번째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거나 또는 so가 또는 아니면 only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럼 그 뒤에 도치가 되죠. 세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또는 there이 앞에 나오게 되면
도치가 되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보어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와도 도치가 됩니다. 그럼 예제 문장 두 번째에서 바로 도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Don't be panic.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장 구조부터 시작합니다. 문장에 지금 not only가 나온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did, 동사부터 시작된 거 보이시죠?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주어 동사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동사부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예사 문장이 아니에요. 위가 주어, 그 다음에 다시 동사. time이 목적어, but, not only A, but also B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also 부사는 생략이 된 형태이고요. 다시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we, did not develop 동사, 그리고 부사로 사용이 됐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도치와 관련된 가정법인가요? 아니면 부정어인가요? 아니면 시간, 장소 부사인가요? 아니면 보어인가요? 여기 지금 not의 동그라미 부정어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돼야 되네요. 여기 did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동사 주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도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도치가 바르게 되었는가요? 이 동사가 일반 동사라서 did 조동사 사용됐고요. 얘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과거 형태는 뭘로 바뀐다? 원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wasted 과거를 동사 원형 waste로 바꿔준다가 맞겠네요. 그래머 체크리스트 특수구문의 마지막 바로 비교구문입니다. 비교구문 우리가 비교급이라기도 하고요. 최상급, 원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교구문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형용사의 비교구문인지 부사의 비교구문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이나 원급 그리고 비교급은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최상급, 비교급이 들어가는데 문장 구조라는 거죠.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지 부사가 들어가야 될지 문장 구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 구문의 짝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비교급은 than이 사용이 돼야 된다거나 as는 as가 사용이 된다거나 또는 강조 부사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비교 구문의 짝꿍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급이 맞는지 최상급이 맞는지 비교급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스텝 3, 어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관용 표현이 있다면 관용 표현 맞게 사용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 문제 3번에서 우리 비교구문 그래머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어법상 틀린 부분 있다면 수정하시오. 문장 구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사용됐고요. 동사 그리고 동사가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주어 자리에 사용된 오브젝트를 수식해준 형용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비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grand라는 애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이 그랜드 앞에 as 그리고 비교 대상 than과 함께 사용된 거 보이시죠? 일단 여기에 비교 구문이 사용됐다라는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형용사의 비교 구문인지 부사의 비교 구문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는 비동사, 이형식 동사, 보어 자리 형용사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오브젝트, 주어 자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이래 봐도 저로 봐도 여기서 뭐예요? 형용사, 비교구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짝꿍 확인해야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비교 대상이 누구와 함께 쓰였어요? than과 함께 사용됐어요. than의 짝꿍은 누구? 비교급, er 또는 more이 사용된 여기 as 사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as를 more로 바꾸던가 아니면 than을 as로 바꿔둔가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짝꿍만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제 part 2, 이제 문제 유형별로 지금 앞서 배웠던 어순 그리고 비교구문 그리고 도치 그래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생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문장은 우리 그동안 많이 했었죠. 생문장이 보인다?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풀면 돼요.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당하지 말고 문장 구조 그리고 기출 포인트 오늘은 특수구문이니까 어순 그 다음에 비교 구문, 그 다음에 도치 이 포인트를 찾아서 각각 체크리스트 확인하면 된다. 예제 문제 4번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문장 구조합니다. 해서 did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문장 A, 문장 B, and 문장 C 이런 구조가 해당이 되겠네요. 문장 구조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출 포인트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특수구문, 비교구문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어순 독특한 거 없죠. 그럼 도치 됐나요? Yes.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가정법의 if 생략됐고요. 지금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되었습니다. 도치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알았죠? 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Yes. 여기에서는 조동사 did 앞으로 나왔고요.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된 맞는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Part 2 이제 문제 유형 두 번째 빈칸 틀린 그림 밑줄인데요. 얘는 앞서 설명됐던 생문장과는 조금 쉽게 바로 보기에서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출제 포인트 맞게 그래머 체크리스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문장 5번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세요. 보기 보면 여기에서 비교 구문을 물어보는지 도치를 물어보든지 어순을 물어보는 건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비교급 아기 때문에 비교급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도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선 지금 어순. 왜 어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동일합니다. 순서만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enough가 있습니다. 제가 6가지 어순 6가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그 단어가 나오면 얘는 어순이다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린 지금 영어 공부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경향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부한 시험에서 enough 하면 얘는 어순 이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문법 스킬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영어 배우는 거 아니고 바로 시험 경향에 따른 우리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그럼 enough의 하이라이트, enough의 각각 하이라이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nough를 기준으로 왼쪽에 형용사, 부사, 오른쪽에 명사, 투부정사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enough를 기준으로 형용사, 부사 다 왼쪽으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면 1번 아웃, 2번 아웃, 그 다음에 4번 아웃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 Part 3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챕터 12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특수구문, 바로 도치, 어순, 그 다음에 비교 구문까지 배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영어를 순순히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그 전에 이미 문제풀이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영어의 이론 수업은 다 끝이 난 거죠.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시험 경향에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그 스킬이 필요해요. 그 스킬 위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들 있으니까 달달달달 암기해 주시고요. 암기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내 걸로 만드는 문제 푸는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Part 3는 바로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어디서? 앱에서. 오늘은 여기까지.